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좀 교과서를 많이 넘어와서 360페이지 의약품 개발을 위한 동물 실험을 금지해야 하는가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는 이유는 2차 수행평가 관련해서 보는 건데요. 그래서 2차 수행평가가 의약품 개발을 위해서 동물 실험을 금지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쓸 거예요. 주장하는 글을. 그래서 찬성이나 반대를 쓸 텐데,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제 반대 의견을 쓰라고 우선 제시를 해놨는데요. 그거랑 상관없이 쓸 때는 찬성을 써도 되고, 그건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 잠깐 여기를 의약품 개발을 위한 동물 실험을 금지해야 하는가?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도 좀 준비되어 있고, 서 여러분들 그렇게 다 하고 나면은 아마 쓰는 데는 크게 불편함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는 361페이지입니다. 361쪽. 여기서는 이제 토론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토론을 진행되어 있지만 그거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 어떤 의견이 있는지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61쪽을 보면은 사회자가 지금부터 의약품 개발을 위한 동물 실험을 금지해야 한다라는 논제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토론한 걸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서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제와 관련하여 양측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토론 규칙을 잘 지키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찬성 측 제1토론자의 입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토론이 시작이 되죠. 찬성 측 이제 의견이 나옵니다. 찬성 측은 의약품 개발을 위한 동물 실험의 금지를 찬성하는 주장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주장하는지 그리고 이유가 뭔지 근거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게요. 현재 전 세계에서 연간 1억 마리 이상의 동물이 인간을 위한 동물 실험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면서 뭔가 논제의 배경이 되는 문제 상황을 제시해 주죠.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연간 1억 마리 이상의 동물이 인간을 위한 동물 실험으로 죽고 있대요. 여기에서 동물 실험이란, 그러니까 우리 동물 실험을 모르니까 이제 의견 그 용어를 이제 정의해 주는 거죠. 새로운 약품이나 치료법의 효능과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학적인 실험을 말합니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동물 실험은 우리가 새로운 약을 이제 개발해요. 만약에 코로나19 약을 개발한다고 치거나 아니면은 뭔가 치료법을 개발할 때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동물을 상대로 먼저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약은 만들어졌지만 그게 효능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약들은 이제 동물을 활용해서 이제 실험을 하는 거죠. 이 동물 실험은 인간에 의해 많은 동물이 희생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과 동물은 모두 생명을 가진 존재이며 고통을 느낀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희 찬성 측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의약품 개발을 위한 동물 실험을 반드시 금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면서 지금 뭔가 동물 실험의 세계적인 현황도 있게 주고 그 다음에 동물 실험의 정의를 통해서 찬성 측의 주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주장인지 한번 볼게요. 무엇보다도 동물 실험은 비윤리적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면서 여기 주장 나와 있죠. 동물 실험은 비윤리적이다. 왜 그런지 이유를 볼게요. 실험 과정에서 동물에게 큰 고통을 주고 생명을 빼앗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나와 있으면서 이제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동물 실험에서, 그래서 여기 이유를 보면은 실험 과정에서 동물에게 큰 고통을 주고 생명을 빼앗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이제 위험한 실험이 되겠죠. 인간한테 하지 못하는 실험이니까. 그리고 만약에 코로나에 만약에 관련해서 의약품을 개발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우선 그 동물들한테 코로나 주사를 놓겠죠. 코로나 걸려야지 치료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동물 입장에서는 사람도 힘든데 큰 고통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겠죠. 다음 한 번 볼게요. 동물 실험에서는 실험 동물의 먹이와 물의 공급을 제한하여 특정 사료만을 먹게 하거나 그 다음에 실험 동물을 묶어놓고 피부에 상처를 입힌 뒤 그 치유 과정을 관찰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끔찍하죠. 그래서 동물 실험에서는 이제 먹이와 물을 공급적으로 이제 제한하고 사람한테도 먹을 거를 조금만 주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동물도 제한을 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일부러 상처를 내고 거기다 이제 치료하기도 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코로나라고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은 그 바이러스를 넣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의 농무부의 보고에 따르면 2010년에 9만 7천여 마리의 동물이 실험 과정에서 마취제나 진통제 투여 없이 실험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실험 동물에게 큰 고통을 준 이제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례냐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2010년에 9만 7천여 마리의 동물이 마취제, 진통제 없이 실험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수술할 때 마취제나 진통제를 쓰잖아요. 근데 동물한테는 그런 거 전혀 하지 않고
이제 실험을 한 거죠. 이 같은 사실은 동물 실험이 동물에게 큰 고통을 주는 현실을 잘 보여줍니다. 이뿐만 아니라 동물 실험은 수많은 동물의 생명을 빼앗습니다. 특정 약물을 개발할 때는 실험 약물의 투여 농도를 점점 높여가면서 동물이 사망에 이르는 용량을 알아내기 위한 실험을 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잔인하죠. 그래서 어떠한 특정 약품을 개발하는데 그 약품의 농도를 이제 높여보는 거죠. 그래서 어느 때까지 하면은 적당한가. 만약에 그게 지나치면은 죽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실험 동물의 생명을 빼앗는 사례까지 지금 봤습니다. 또 이산화탄소를 주입하거나 이산화탄소가 들어가면 죽겠죠. 산소가 들어와야 되는데 혹은 목뼈를 빠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험 동물의 생명을 빼앗기도 합니다. 이렇게 희생되는 실험 동물의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동물 실험으로 희생되는 동물의 수가 해마다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면서 동물 실험에 사용되는 실험 동물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대요. 그래서 여기까지 첫 번째 이제 주장 부분을 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두 번째 주장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362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줄이 되겠죠. 자, 보면은 또한 동물 실험의 결과를 인간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번 두 번째 주장이 나왔어요. 동물 실험의 결과를 인간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똑같이 해도 동물과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물 실험에서 검증받은 약이지만 이를 사용한 다수의 사람이 약물 부작용으로 목숨을 잃기도 하기 때문이다. 왜 그러냐면 동물 실험에서 검증받은 약을 동물 실험에서는 괜찮다고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약을 사람들이 복용했어요. 근데 약물 부작용으로 목숨을 잃기도 했대요. 그런 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1950년대에 신경안정제로 개발된 탈리도마이드는 동물 실험을 통과했지만 그 약을 복용한 많은 임신부가 기형아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동물 실험에서는 기형아가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 탈리도마이드라는 도마이드를 복용한 그러니까 신경안정제, 뭔가 안정시키는 그런 안정제를 먹였는데 임신부들이 기형아를 낳았대요. 그런 사건이 있었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미음사에서 개발했던 유명한 관절염 치료제 역시 동물 실험에서는 안전하다고 판명이 되었으나 그 약을 복용하고 무려 2만 7천여 명이 급성 심장병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관절염 치료제로 인한 급성 심장병 발병 사건. 그러니까는 관절염 치료를 했는데 심장병이 발병한 거예요. 그런 사건들도 있었답니다. 그리고 또 나오죠. 미국의 저명한 수의학자가 쓴 탐욕과 오만의 동물 실험이라는 책에 따르면 동물 실험에서는 문제 없던 약물이지만 그 약물의 거부 반응으로 사망한 사람이 1994년 미국에서만 10만 6천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탐욕과 오만이라는 그 책에 실린 내용을 보면은 약물 거부 반응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미국에서만 1994년 미국에서만 10만 6천여 명이 달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근거를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지금도 약의 부작용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까닭은 동물의 생물학적 구조가 인간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는 동물 실험의 결과를 인간에게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 탐욕과 오만의 동물 실험이라는 책에서 보면은 이게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마취학과 그다음에 수의사인 마취학과 그다음에 수의사인 레이 그렉과 진 스윙글 그릭 부부의 공동 저서입니다. 둘이 같이 썼는데 동물 실험과 관련해서 1년의 저서 중 첫 번째 책인데 그릭 부부는 동물 실험의 역사를 파헤치면서 동물 실험으로 파생된 의학 발달의 모순과 부작용을 굉장히 냉정하게 평가했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실제로 우리가 동물 실험을 하는 이유는 동물 실험을 하고 나서 그게 인간한테 인간에게 그 약을 투여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동물 실험에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인간에게 했을 때는 달랐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인간과 동물은 구조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부분도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에서는 뭐가 나왔었냐면 동물 실험은 비윤리적이다 하면서 실험 과정에서 동물에게 큰 고통을 주고 생명을 빼앗기도 하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장에서는 동물 실험의 결과를 인간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동물 실험에서 검증받은 약을 복용한 사람들이 약물 부작용으로 목숨을 잃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 라고 지금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 자, 그럼 이번엔 세 번째 주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363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줄이 되겠죠. 자, 보면은 또한 동물 실험의 결과를 인간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동물 실험에서 검증받은 약을 복용한 사람들이 약물 부작용으로 목숨을 잃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주장도 볼까요? 자, 넘어와서 363쪽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체 방안이 있습니다. 동물 실험을 하지 않고도 의약품의 효능과 안전성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동물 실험의 문제를 해결할 대체 방안이 있대. 우리가 동물 실험 안 하면 우리는 어떻게 약을 하지라고 생각해봤는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대체 방안이 있대요. 인간의 세포를 배양해서 실험하는 생체 밖 실험이 있고, 인체를 대상으로 최소의 용량만을 투여하여 인체 내의 약물 활동을 측정하는 실험도 있습니다. 또 인체 피부 세포를 배양하여 만든 인공 피부를 사용하는 피부 질환 실험, 그리고 컴퓨터 모의 실험을 이용한 독성 연구 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간의 세포를 배양해서 실험을 해보기도 하고, 아니면은 인체를 대상으로 예를 들면 200ml를 먹어야 되는데 10ml라든지 5ml만 먹고 실험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또 인체 피부 세포를 배양해서 그 인체 피부를 사용해서 거기다 이제 예를 들면 핥히기도 하고 해서 치료도 하는 그런 실험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컴퓨터로 모의 실험도 해볼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대체 실험을 상용화하는데 새로운 비용이 발생하겠지만, 그죠? 이전에는 그냥 동물만 데려오면 됐는데 이제는 동물이 아니라 동물을 대신해서 인체 피부 세포도 배양해야 되고, 그다음에 컴퓨터도 가져와야 되고, 이런 이제 비용들이 발생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실험 동물의 막대한 구입비와 유지비를 줄일 수 있고, 실험 동물이 안고 있는 윤리 문제도 피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이익이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대체 실험을 했을 때 동물 실험보다 이익이 크다는 거예요. 여기 대체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배양도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이익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동물 실험보다. 왜냐면 여러분들 동물을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 인간과 가장 비슷하게 원숭이한테 실험을 많이 한대요. 그 원숭이도 한 마리를 구입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걔를 계속 유지하면서 먹이고 재우고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의 비용보다는 동물 실험에 드는 비용보다는 이제 대체 실험에 드는 비용이 훨씬 더 조금 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윤리적인 문제를 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유를 보면 동물 실험을 하지 않고도 의약품의 효능과 안정성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인간 세포를 배양하는 생체 밖 실험, 그 다음에 인체 내 약물을 투여하는 실험, 근데 조금만 소량만 투여하는, 그 다음에 피부 질환을 실험하는 거. 이거는 실제 해볼 수가 없으니까 질환을 피부와 비슷한 인공 피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실험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로 모의 실험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찬성 측 의견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4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의약품 개발을 위해서 동물 실험을 금지한다라는 것에 찬성의 주장을 지금 봤습니다. 자, 이번엔 반대 측 주장도 한번 봐야겠죠. 그래서 교과서 363쪽입니다. 한번 볼게요. 여기 반대 측 두 번째 토론자의 교차 신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회자가 이제 찬성 측에서 주장을 다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해보라는 거죠. 네, 반대 측 토론자 교차 신문 해주십시오라고 했더니 반대이라는 건 실험을 하는 사람 두 번째 사람이 전염병을 막기 위한 백신 개발은 동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동물 실험이 인간만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찬성 1위, 물론 그 경우는 동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동물 실험은 인간을 위해 이루어집니다. 라고 하니까 대체 실험이 동물 실험을 대신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대체 실험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바로 대체가 가능한 단계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아니요, 아직 연구 중입니다. 라고 했더니 반대 2가 연구가 진행 중인 단계라면 현재 시점에서는 그런 대체 실험 방법을 믿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동물 실험이 여전히 필요한 거 아닌가요? 라고 하니까 찬성 1이 그렇긴 하지만 대체 실험이 동물 실험을 빨리 대신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그러한 실험들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의견이 주고받았고, 그랬더니 사회자가 자, 반대 측 제1토론자 입론해 주십시오 하면서 이제부터는 반대 측의 의견이 나옵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364쪽이 되겠습니다. 보면은 반대 1이 앞서 찬성 측은 동물 실험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심각하고 동물 실험을 대체할 방법이 있으므로 이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 반대 측은 찬성 측의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기가 어려우며 다음과 같은 점에서 동물 실험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면서 이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있죠. 그래서 우선 동물 실험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동물 실험은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행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주장이 동물 실험은 윤리적으로 하나도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그 찬성 측이 한 거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했죠. 그때 반대 측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서 동물 실험은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점에 따라 행해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를 이제 들겠죠. 현재 동물 실험은 엄격한 법적 규제 아래에서 시행됩니다. 미국에서는 1966년부터 동물복지법이 시행되었고 이 법에 따라 수의사들이 정기적으로 실험 동물 사육 시설의 온도와 음식과 식수 등의 환경을 감시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1년부터 동물보호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한 거 보니까 왜 고통을 최소화해야 된다면 엄격한 규제 아래 지금 하고 있대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1966년 동물복지법이 나왔고 우리나라는 1991년 동물보호법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동물 갖다 실험할 거면은 수의사들이 사육시설의 온도, 음식, 식수 등 괜찮은지 감시를 한대요. 그러니까 뭔가 열악한 환경에서 이루어지지 않게 조절을 한다는 거죠. 또 각 동물 실험 기관 내에 동물 실험 감독위원회가 있어서 동물 실험의 계획서를 심사하고 적정한 방법으로 동물 실험을 하는지 감독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두 번째 근거를 보면 각 동물 실험 기관 내에 동물 실험 감독위원회가 존재한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은 동물 실험을 하기 위해서 계획서를 내요. 그럼 그걸 심사를 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잔인해. 안 돼. 라던가 아니면 이거는 조금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심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동물 실험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동물 실험이 비윤리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반대 측 의견을 제시하고 있죠. 찬성 측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의견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의약품 개발을 위한 동물 실험을 금지하는 건지 아니면 금지하는 걸 찬성하는 건지 아니면 반대하는지에 따라서 이 의견을 잘 봤다가 나중에 수행평가할 때 적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다음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과서는 여전히 364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15번째 줄을 보도록 할게요. 반대 주장 1을 두 번째 주장이 나오죠. 그래서 또한 동물 실험이 인간에게 가져다주는 이익이 매우 큽니다. 라고 하면서 여기 나와 있죠. 주장이 동물 실험이 인간에게 가져다주는 이익이 매우 크다. 동물 실험은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 이바지합니다. 왜 동물 실험이 인간에게 가져다주는 이익이 크냐면은 이익이 매우 크다고 했는데 동물 실험은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캘리포니아의 생명연구협회에서는 지난 100년간 위대한 의학적 발견에 모두 동물 실험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하면서 동물 실험의 성과에 대해서 캘리포니아 생명연구협회에서 보고를 했대요. 그러면서 와, 지난 100년 동안 위대한 의학적인 발견은 전부 다 동물 실험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대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까요? 수많은 당뇨병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인슐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인슐린은 개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인슐린이 발견 사례가 개를 실험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대요. 그래서 한 해 35만여 명에 이르던 세계 소아마비 환자 수를 2012년에는 200여 명으로 크게 떨어뜨린,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35만 명에서 200명으로 소아마비 백신 역시 동물 실험을 통해 개발한 것입니다. 이 굉장히 있던 그 소아마비 백신도 동물 실험으로 나왔대요. 그다음에 침팬지를 대상으로 한 동물 실험이 없었다면 비형 간염 백신은 개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면서 비형 간염 백신의 발견 사례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는 동물 실험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이익이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면서 동물 실험이 인간에게 미치는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다음도 한번 볼게요. 교과서는 365쪽이 되겠습니다. 보면은 세 번째, 그리고 동물 실험은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주장. 왜 금지를 하면 안 되냐면 동물 실험은 다른 실험으로 대체할 수 없대요. 아까 찬성 측에서는 대체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의약품의 효능과 안정성을 확인하는 데에 동물 실험만큼 정확하고 신속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의약품의 효능과 안정성을 확인하는 데에는 동물 실험만큼 정확하고 신속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찬성 측에서 언급한 여러 대체 방법으로 인간 생명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정확히 짚어내기란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면서 동물 실험의 대체 방법 아까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인간의 생명체에서 발견하는 문제를 정확하게 집어낼 수는 없대요. 그러니까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보면 인공세포는 인간의 실제 세포를 완벽히 재현해내지 못하고 시력이나 혈압 등은 조직 배양 조건에서는 실험할 수 없습니다. 실험할 수 없는 것들도 있대요. 컴퓨터 모의 실험도 1차적으로 동물 실험을 하여 충분한 사전 정보와 지식을 얻은 뒤에야나 가능하대요. 특히 뇌와 같이 복잡한 기관은 가장 성능이 뛰어난 슈퍼컴퓨터를 할지라도 정확하게 재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이제 찬성 측에서 들었던 이제 모의 실험이라든지 뭔가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정확히 할 수가 없대요. 정확성이 부족하대요. 그다음에 또 동물 실험은 세대 시간이 짧아 연구에 드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동물 실험은 사람보다 세대 시간이 짧아 연구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 한번 볼게요. 뒷부분 초파리를 대상으로 했던 1926년 모건의 유전자 실험은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면 210년이 걸렸을 거래요. 현대 사회에서는 새로운 바이러스가 언제라도 출현할 수 있으므로 이를 물리칠 수 있는 의약품을 신속하게 개발해야 합니다. 그런데 동물 실험이 아닌 대체 방법으로는 신속하게 개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와 같이 동물 실험은 정확성과 신속성 측면에서 최선의 방안이므로 의약품 개발을 위한 동물 실험은 계속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 기간이 뭐냐면 사람은 예를 들면 뭐 30년마다 아이를 낳는다고 치면은 여기 나와 있는 초파리나 이런 애들은 며칠만 해도 새끼를 낳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이 짧다는 거죠. 시간이. 그래서 인간으로 하면은 더 오래 걸렸을 거를 신속하게 실험을 할 수가 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코로나도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면 몇 세대에 걸쳐서 실험을 했어야 되는데 아마 동물 실험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은 그렇게 빨리 치료제를 개발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봤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마지막 부분 한번 볼게요. 여기는 사실 그렇게 필요는 없는 부분이라서 366쪽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했던 부분이 여러분들 이제 생각을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거예요. 선생님은 이제 반대하는 의견 쪽으로 이제 여기다 제시를 해놨는데 찬성하는 의견 해도 돼요. 동물 실험에 반대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동물 실험에 찬성한다라고 해도 돼요. 오늘 의견을 보고 자신의 좀 의견을 정해보세요. 나는 동물 실험을 하는 게 좋은가 안 하는 게 좋은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동물 실험을 위한 의약품을 위한 동물 실험 금지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을 보면은 동물 실험은 비윤리적이라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너무 많은 고통을 받고 죽음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동물 실험의 결과를 인간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어요.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동물 실험을 했다고 해서 사람에게 피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동물 실험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체 방안이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동물 실험에 드는 비용보다는 이익이 훨씬 크다. 그래서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컴퓨터 모의 실험이라든지 아니면 사람한테 주입하는 양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세포를 배양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동물 실험을 하는데 동물을 사고 그 다음에 동물들을 유지하는 비용보다는 이렇게 대체하는 비용이 훨씬 더 이익이 크다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엔 동물 개발을 위한 동물 실험을 금지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을 한번 볼게요. 동물 실험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서 동물 보호법이 있다고 했어요. 그죠? 우리나라에도 있었고 미국도 있었었죠. 그다음에 두 번째, 동물 실험이 인간에게 가져다주는 이익이 매우 크다. 그래서 아까 봤던 것처럼 동물 실험이 인간에게 여러 가지 이익을 가져다 줬어요. 그것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인간에게 치료법도 많이 봤잖아요. 그죠? 인슐린이라든지 아니면은 소아마비 백신, 그다음에 B형 간염 백신 등을 보면은 인간에게 가져다 주는 이익이 매우 컸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동물 실험은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없다. 그래서 아까 정확성과 신속성 측면에서 할 수가 없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컴퓨터 모의 실험을 해도 이전에 좀 자료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세포 배양을 하더라도 뇌나 이런 부분들은 슈퍼컴퓨터로 하기 힘들다고 이야기했었죠. 또 하나는 신속하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인간은 세대가 길어서 210년이 걸릴 거를 초파리로는 금방 실험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에 좀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생각하기에 동물 실험이
너무 비윤리적이야 라고 생각하면은 이쪽에 의견을 해서 나중에 쓸 때 세 가지 의견을 쓰면 이거 그대로 써도 됩니다, 여러분. 의견 그대로 쓰고 근거만 제대로 쓰면 돼요. 그래서 총 찬반 의견에 대해서 쓸 건 선생님은 이제 반대로 우선 거기다 설정을 해놨는데 거기에 따라서 그냥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대로 쓰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동물 실험에 반대한다. 그럼 이 의견 세 가지를 가져다 쓰면 되겠죠. 그렇고 이제 근거만 제대로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나는 동물 실험에 찬성한다. 그럼 이 의견을 가져다 쓰면 되고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른 거예요. 그래서 미리 여러분들이 이것만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쓸 때 정리만 좀 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여러 가지 영상도 보여줄 텐데 영상 보고 나서 한번 자신의 생각을 한번 잘 정리해 보세요. 그래서 나중에 다음 주에 학교에 왔을 때 수행평가 볼 거니까 미리 준비해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수행평가 때문에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동물 실험의 의약품 개발을 위해서 동물 실험을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